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주인공 강지원. 회사 동료였던 박미나는 연애 초기에만 해도 다정한 남자친구였는데 그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미나는 주식에 중독되어 전 재산을 날려버렸고 지원은 스트레스를 풀고자 깡소주를 마시며 하루하루 버텼죠. 그러다 그녀는 암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병문안 한 번 오지 않고 심지어 병원비까지 내줄 생각이 없었죠. 병원비가 급했던 지원은 미나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는 택시에 탑승합니다. 택시기사는 특이한 분이었는데요. 승객에 불과한 지원에게 친근하게 말을 건넸고 집에 도착하자 택시비도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지원에게 앞으로 잘 될 거라며 잘 산다 약속해주면 그게 요금값을 지불하는 거라고 말했죠. 이상한 택시기사를 뒤로 한 채 지원은 미나과의 신혼집에 들어섰는데요. 이상하게도 현관문 앞에는 신발이 두 켤레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나의 것이었고 하나는 친구이자 직장 동료인 수민의 것이었죠. 수민의 목소리가 안방에서 들렸는데요. 그녀는 지원의 사망보험금이 나오면 전세금 빼서 이사가자는 잔인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진 지원이 안방문을 발칵 열자 미나과 수민은 모두 벌거벗은 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지원은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졌고 회사에 폭로해버리겠다 소리치며 수민의 머리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미나는 갑자기 수민을 보호하려는 듯이 지원에게 달려들었고 그녀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래도 지원이 계속 소리를 지르자 미나는 아예 그녀를 밀쳤는데요. 지원은 중심을 잃고 넘어져 가구 모서리에 관자놀이를 부리쳐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들은 대화는 수민이 자기야 혹시 쟤 죽은 거 아냐? 라 묻자 미나이 욕을 하며 아씨 재수 더럽게 없네 라는 말이었죠. 그 말을 끝으로 37살의 강지원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게 되죠. 정신을 차려보니 이곳은 회사였는데요. 처음에는 환각을 보고 있나 싶었지만 정말로 지원은 죽기 딱 10년 전인 2009년 4월 10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상황에서 지원은 문득 죽기 전 탔던 택시가 생각나는데요. 곰곰이 떠올려보니 택시기사는 자신의 아빠였고 아빠가 그녀에게 운명을 뒤바꿀 기회를 한 번 준 것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아빠와 택시에서 약속한 대로 잘 살아보리라 다짐했고 수민과 미나에게는 꼭 복수하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곧 지원은 불륜 커플에게 어떻게 복수하면 좋을지 아주 완벽한 계획이 생각납니다. 지원은 과거를 다시 살면서 운명에 대해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우선 과거의 일은 무조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자신이 넘어졌으면 미래에도 무조건 넘어진다는 것이었죠. 과거를 피할 방법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생에 지원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대신 넘어져야 하는 것이었죠. 이에 지원은 기발한 계획을 하나 세우는데요. 바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무시당하다 암에 걸린 과거의 불행이 자신이 아닌 수민에게 옮겨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민과 미나이 결혼하게끔 이어주어야 했죠. 지원은 자신이 파악한 운명의 두 가지 원칙이 맞는지 시험해보기 위해 수민, 민원과 함께 구내식당을 찾는데요. 원래 과거에 수민이 지원에게 식판에 쏟아 지원이 온몸에 음식을 뒤집어 쓴 적이 있었죠. 이번에는 지원이 수민의 계책을 알고 그녀를 가볍게 피하자 식판에 있는 음식들이 모두 미나에게 쏟아졌습니다. 과거 자신의 불행이 미나에게 실제로 옮겨간 것이었죠. 지원은 이 사건을 통해 운명은 옮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편 수민은 미나에게 줄 휴지를 가져다 주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는데요. 수민이 식당으로 돌아오자 지원도 손을 닦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화장실 칸 안에서 생리대를 부탁한다며 말을 걸었는데요. 배려심 깊은 지원은 사무실 자리에 있는 생리대와 하의를 가릴 가디건까지 챙겨와 줍니다. 화장실 안에 있던 사람은 희연 씨였죠. 수민과 동기인 희연은 지원에게 연신 고맙다고 했습니다. 사실 지원이 들어오기 전에 누군가가 화장실에 들어왔었는데 그 사람은 자신의 부탁을 무시했다며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던 찰나에 지원이 도와줬으니 정말 은인이라고 했죠. 지원은 밥 아직 안 먹었으면 같이 밥을 먹자며 그녀를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수민은 동기 희연이 나타나자 질투심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여자가 왜 그렇게 밥을 많이 먹냐, 할아버지는 무슨 일 하시냐 등 은근히 희연을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희연은 웃으며 밥을 잘 먹어야 힘을 낼 수 있다. 할아버지는 콩나물을 팔고 계신다. 해맑게 대답하며 일부러 짜증을 유발하는 수민의 신문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점심을 마치고 지원은 커피를 사러 갔는데요. 수민은 희연과 둘이 남게 되자 지원을 너무 믿지 말라며 자리에 없는 친구 지원의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희연은 오지랖 부리지 말라며 아까 화장실에서 도와주지 않은 것, 일부러 점심때 자기를 긁은 것 등 그녀의 얄팍한 계책은 다 알고 있다며 대답하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버렸죠. 희연에게 모멸감을 느낀 수민은 복수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때 그녀의 앞으로 김경욱 과장이 지나가는데요. 갑질 꼰대 김경욱 과장은 자신의 무능력을 숨기기 위해 상급자들에게는 아첨하고 하급자들에게는 막말하며 회사에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인물이었죠. 수민은 과장을 이용하기로 결심하고 그에게 고민이 있다며 퇴근하고 술 한잔하자고 제안합니다. 김경욱 과장은 혹시 수민이 자신을 좋아하는 건가 착각하며 어린 여자와 술을 먹고 싶은 마음에 방긋 웃으며 좋다고 대답하죠. 수민은 김경욱 과장과 술자리에서 사내 여자 동료인 희원과 지원,
그리고 양주란 대리가 자기를 따돌린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김경학 과장은 수민에게 오빠가 해결해줄 테니 걱정 말라 했죠. 며칠 뒤 화장실 사건을 계기로 지원과 친해진 희원은 그녀에게 혹시 주말에 약속이 있는지 묻는데요. 지원과 함께 회사 밖에서 사적인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였죠. 지원은 이번 주말에 선약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실 이번 주말은 그녀가 졸업한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는 날이었는데 과거 지원은 수민의 계략에 속아 수민과 둘이 술 먹는 줄 알고 나갔죠. 하지만 막상 나가보니 동창회 자리였던 당황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동창들은 지원에게 대놓고 욕했죠. 초대도 안 받았는데 왜 오냐, 옷차림은 여전히 찌질하다 등 그녀의 속마음도 모른 채 동창들은 그녀를 비웃었고 지원은 그 자리를 피해 술집 화장실 칸에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여자 동창들은 화장실에 들어와서는 수민이는 지원과 그 일이 있었는데도 아직까지 그녀를 챙긴다, 너무 착하다며 은근히 지원을 욕했는데요. 화장실 칸에서 자신의 뒷담화를 들으며 혼자 눈물 지었던 경험은 지원에게 최악의 경험 중 하나였죠. 하지만 이번 생에 지원은 더 이상 수민에게 속아 넘어가거나 사람들의 이야기에 뒷걸음질 치지 않고 당당히 맞서보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히 세팅하여 동창회 자리에 나타나 인사를 했죠. 남자 동창들은 예뻐진 그녀의 모습에 환호했습니다. 얼마 뒤 지원이 화장실에 가자 몇몇 여동창들이 화장실로 들어와 지원이 성형한 것 같다며 그 일을 이해한 수민이 너무 착하다고 과거와 비슷한 뒷담화를 늘어놓았는데요. 이번에 지원은 용기를 내어 화장실 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창들에게 물었죠. 너네가 말하는 그 일이 뭐야? 동창들은 지원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바로 그녀를 공격하며 너 수민이가 백은호 좋아하는 거 다 알면서 고백도 못하게 했잖아 라고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너 아직도 수민이 이용하려고 붙어다니지, 수민이 대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했는데 그것도 이용해보지 왜? 라며 그녀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동창들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는데요. 수민은 백은호를 좋아하지 않았고 다른 친구들의 동정표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죠. 백은호를 좋아하는 것은 지원이었고 수민은 둘을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지원은 은호에게 고백 편지를 남겼지만 은호는 그 편지를 보고 너가 날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 라며 차가운 말을 내뱉었죠. 또 수민이 대기업에 취업한 것도 본인 힘으로 취업한 게 아니라 지원이가 수민이를 회사에 추천해줘서 그녀 덕분에 계약직으로 취업한 것이었는데요. 지원은 이 사실들을 동창들에게 이야기하며 자기 말 못 믿겠으면 수민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소리친 후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그때 마침 수민이 지원을 찾아 화장실 쪽으로 다가왔는데요. 어디 가셨어? 라고 묻는 수민에게 지원은 네 이야기 좀 했어? 라며 궁금하면 화장실로 들어가 보라 했습니다. 수민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수민의 실체를 깨닫게 된 동창들은 너 때문에 애꿎은 지원을 미워하고 공격했다며 그녀를 둘러싸고 왜 거짓말을 한 건지 추궁했습니다. 수민은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지만 동창들은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녀를 화장실에 내버려둔 채 자기들끼리 떠나버렸습니다. 과거 지원의 불행이 수민에게 옮겨간 것이었죠. 먼저 화장실을 나선 지원은 이제 자기 몫은 끝났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술자리를 나섰는데요. 그때 백은호와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백은호는 지원을 알아보고는 지원아 하고 뒤에서 불렀고 지원은 과거 은호가 자신의 고백을 거절한 기억이 떠올라 그를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그녀를 붙잡으며 대화를 시도했는데요. 갑자기 등장한 유지혁 부장이 둘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유지혁 부장은 지원이 다니는 회사 상사로 과거의 삶에서는 지원이 결혼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돌연 퇴사한 인물이었는데요. 환생한 이후 유지혁 부장은 지원에게 종종 말을 걸며 챙겨주는 듯이 보였습니다. 가끔 지원이 힘들어 보인다며 커피를 사주기도 하고 수민이 선물한 귀걸이가 짝퉁이라며 수민의 계략에 속지 않게 미리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지원은 사람을 믿지 않았기에 그가 하는 말만 듣고는 성격이 모난 사람이라고 착각했지만 현재의 지원은 유지혁 부장이 쑥스러워 말이 다소 퉁명스럽게 나오지만 실제로 행동은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있는 요즘이었죠. 갑자기 등장한 유지혁 부장은 지원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백은호를 무시하고 지원을 자신의 차로 에스코트했습니다. 뒤에서 은호는 미니홈피 방명록이라도 제발 확인해줘 라고 소리쳤죠. 지원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원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함에 차에서 스르르 잠이 들고 맙니다. 일어났을 때는 유지혁의 겉옷을 덮고 있었죠. 그녀가 깨자 유지혁은 불쑥 미난을 많이 사랑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유지혁 부장은 그간 사내에서 수민과 꽁냥대는 미난의 모습을 보았기에 그가 좋은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원도 이제는 미난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복수 계획을 밝힐 수는 없었기에 미난은 제 남친이에요. 사적인 질문은 불편하네요 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차에서 내리니 너무 말이 심했나라는 생각에 지원은 안경 벗은 모습이 멋있네요 라며 칭찬을 해주었죠. 그렇게 지혁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온 지원은 미니홈피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미니홈피에는 은호의 방명록이 여러 개 남아있었습니다. 수민에게 연락처를 물었는데 걔도 너 연락처 모른대. 방명록이라도 남겨놔를 시작으로 은호는 군대에 갔을 때, 전역했을 때, 대학에서 졸업했을 때 등 가끔씩 그녀에게 방명록을 남겼습니다. 때마침 화장실에서 자신을 욕했던 여자 동창 하예지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그녀는 수민 때문에 여태 자신이 오해해 미안하다며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사과에 마음이 풀린 지원은 용기 내줘서 고맙다며 자신도 용서해주겠다고 했죠. 예지는 은호도 지원을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해주었고
은호와 지원은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다음날 지원이 출근하니 유지혁 부장은 오랜만에 안경을 벗고 출근했습니다. 퇴근 후 지원은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했는데요. 은호는 지원에게 사실 자기도 지원을 짝사랑하고 있었다며 그녀를 오해로 상처 준 것 같아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알고 보니 지원이가 은호의 사물함에 넣은 고백 편지는 수민이 몰래 가로챘고 대신 나 스토커처럼 그만 따라다녀 너만 보면 토 나와 등의 내용을 쓴 편지를 넣어놓았던 것입니다. 그걸 보고 은호는 지원이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해 상처받았던 것이죠. 자신의 인생이 어긋난 것이 모두 수민 때문임을 깨달은 지원. 그녀는 혼자 집으로 돌아오면서 과연 수민이 없었다면 행복할 수 있었을까? 울면서 고민해보는데요. 그렇게 집에 도착했는데 그녀의 집 앞에 유지혁 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는 지원에게 혼자 울지 말라고요 라며 자신의 마음을 내비쳤죠. 갑작스러운 지혁의 고백에 지원은 부장님 이러시는 거 희연 씨도 아나요? 라 답했습니다. 사실 지원은 전에 지혁의 차에서 희연이 자주 쓰는 립스틱을 발견했고 회사에서 둘의 사이가 어색해 보여 연인 사이라고 추측한 것이었죠. 이에 지혁은 어이없다는 듯 희연은 사실 제 동생입니다 라 밝혔습니다. 알고 보니 친남매 사이였던 둘은 회사에서 공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이 사실을 숨겼던 것이죠. 그러면서 지혁은 자기는 애인은 없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있다며 지원을 좋아하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당황한 지원은 뭐라 말하지 못하고 어색하게 지혁과 헤어지고 집으로 들어왔죠. 집에서 지원은 억울한 마음에 울음을 터뜨립니다. 자기 곁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것도 모르고 혼자 쓸쓸하게 죽었을까 억울했죠. 그리고 이번 생에는 무조건 수민과 미난에게 복수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다음날 지원은 오랜만에 에그 샌드위치를 사서 미난에게 아침이라고 건넸습니다. 수민의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한 작전이었죠. 이날은 양주란 대리가 제출한 신제품 기획서가 회사의 신규 프로젝트 선정되는 날이기도 했는데요. 양주란 대리는 자신의 주도하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게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외동딸 연지에 시간을 쫓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녀의 남편이 퇴사 후 현재 집에서 쉬고 있기는 했지만 그는 사업 준비를 핑계로 가사와 양육에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에 지원은 주란에게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해줍니다. 원래 과거에 양주란 대리는 육아와 회사 일을 병행하다 퇴사했고 그 후로 소식이 끊어졌는데요. 이번 생에는 지원의 조언을 따라 친정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과거보다 훨씬 편하게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회사의 신제품 프로젝트는 리더인 양주란 대리, 지원, 미난과 수민, 이준석 주임이 팀을 이루었는데요. 양주란 대리는 수민에게 신제품으로 출시될 음식의 반응을 체크하기 위해 미리 마트에서 고객들에게 샘플 시식을 권해보고 반응을 취합해오라고 시켰습니다. 회사 일에 관심 없는 정수민은 메뉴에 땅콩이 들어가 있어 견과류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안내할 때 주의해야 한다는 지원의 설명도 무시한 채 고객들에게 대충 응대했죠. 그러다 한 고객이 샘플을 먹고 땅콩 알러지로 얼굴이 퉁퉁 부어오르게 됩니다. 수민은 고객에게 잘못했다 사과는커녕 공짜라고 아무거나 먹은 게 잘못 아니냐며 적반하장으로 대응했는데 근처에서 이 소란을 지켜본 미나는 컴플레인을 거는 고객에게 사과 후 수민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수민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원이가 땅콩이 든 것을 이야기해주지 않았다며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죠. 이를 믿은 미나는 혹여나 지원이가 회사에서 잘리면 결혼 후 자기에게 들어올 돈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여 일단 회사에는 보고하지 않기로 합니다. 한편 지원은 출근길에 유지혁 부장을 만났는데요. 그는 지원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갑자기 커피를 마시는 게 좋겠다며 지원에게 같이 카페에 가자고 하죠. 회사 근처 카페에 가게 된 둘. 공교롭게도 카페 주인은 백은호였습니다. 최근 지원의 회사 근처 카페를 인수한 것이었죠. 지혁은 그가 전혀 반갑지 않았지만 지원은 앞으로 자주 오겠다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지원은 카페에 희연과 함께 방문하는데요. 희연은 잘생기고 매너 좋고 맛있는 커피를 내리는 은호에게 반하고 말죠. 한편 미나는 지원이가 자기가 아닌 다른 남자와 어울리는 것을 보고 점차 질투심에 찌들어갑니다. 그러다 지원을 잃을 수 없다며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강행하죠. 드디어 복수의 서막이 올랐고 지원은 활짝 웃으며 좋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상견례 날짜가 잡히는데요. 하필 상견례 전날은 회사에서 단체로 회식을 하는 날이었고 지혁, 지원, 미난, 수민은 모두 회식에 참석합니다. 지혁과 수민은 각기 다른 이유로 이 결혼을 반대하고 싶었는데요. 지혁은 술을 마시며 하고 싶은 말을 삼켰고 수민은 미난의 옆에 앉아 저도 술 따라주세요 라며 끝까지 미난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술자리가 거의 끝나고 지원은 미난에게 대리를 불러 수민을 집까지 태워주자고 말하면서 수민과 미난을 한 차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잠깐 놓고 온 게 있다며 자리를 피했죠. 술에 취한 수민과 미난이 단 둘이 차에 있는 상황. 수민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미난에게 오빠라고 부르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었죠. 그렇게 금단의 사랑을 시작한 둘은 점차 뜨거워져 지원의 부재도 잊은 채 근처 모텔로 이동합니다. 사실 지원은 의도적으로 둘의 바람을 부추기려고 차에서 자리를 비켜준 것이었는데요. 수민과 미난의 분류는 과거부터 예정된 수순이었고 복수를 위한 계획의 일부였지만 막상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목격하니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원은 자기가 달라진 것처럼 혹시나 수민과 미나도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둘이 여전히 쓰레기임을 확인한 지원은 조용히 자리를 피해 근처 포장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역에게 전화를 걸었죠. 지역은 한 걸음에 포장마차로 달려와 지원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상황을 모르지만 자신이 필요하면 언제든 자기를 이용하라고 말했죠. 이 말에 지원은 그럼 지금 이용하고 싶다며 조용히 그의 등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다음날 아침 모텔에서 깨어난 미나는 현실적인 문제들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 여친 친구와 바람난 남자로 찍히는 거 아닌가, 부모님은 뭐라고 하실까 등으로 머리가 아팠고 그는 고민 끝에 수민을 깨워 어제 일은 실수라며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민은 세컨이라도 좋다며 그에게 매달렸고 비밀로 관계를 유지해도 좋다고 했죠. 잃을 거 없다 생각한 미나는 그녀와 계속 사귀기로 합니다. 이날 오후에 미나는 부모님에게 지원을 소개시켜드리기로 했었기에 준비를 마치고 한정식 집으로 향했는데요. 상견례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수민은 더욱더 질투심에 타올라 자기도 그 장소에 참석해야겠다는 계략을 세웁니다. 한편 지원은 상견례 자리에 스모키 화장을 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했는데요. 미나의 어머니가 살림을 잘하냐며 은근히 타박을 주려고 하자 지원은 일을 안 하고 살림만 하면 잘할 수 있다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미나의 어머니가 미나니 혼자 벌어서는 자식들을 키울 수 없다고 하자 지원은 아예 자식을 안 낳겠다고 선언했죠. 그녀의 말에 미나의 아버지는 발끈하며 재산은 누가 챙기냐고 했고 지원에게 원래 딸만 있는 부모는 딸을 둔 죄인이라 제사를 못 챙길 수도 있지만 자기 집안은 꼭 제사를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지원은 아줌마, 아저씨라 부르며 자기는 이 결혼 안 하기로 결심했다고 답합니다. 그러자 미나의 어머니는 분노하며 부모 없어서 예의 없는 저런 것 하곤 나도 결혼 못 시킨다고 했죠. 사실 지원에게는 어두운 가정사가 있었는데요. 지원의 어머니는 지원이가 6살 되던 해에 집안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지원은 대신 따뜻한 아빠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었는데요. 그런 그녀의 아버지도 그녀가 대학에 다닐 때 암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죠. 이런 그녀에게 부모가 없는 걸 건드리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었고 지원은 곧바로 상견례 자리에서 나가버립니다. 대신 그 자리에 수민이 갑자기 등장했는데요. 미나니 오늘 상견례 한다는 것을 알고 혹여 자기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한번 식당에 와본 것이었죠.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을 눈치챈 수민은 미나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조신하게 인사하면서 가족 모임에 끼게 됩니다. 미나의 어머니 아버지도 지원보다 수민을 훨씬 마음에 들어하며 그녀에게 함께 밥을 먹자고 권했죠. 복수의 끝에 거의 다다른 지원, 그녀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과거와의 연을 끊기 위해 회사도 그만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퇴사하려고 하니 친한 양주란 대리와 희연, 그리고 유지혁 부장이 아른거려 쉽사리 퇴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양주란 대리가 진행하는 신제품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만 회사를 다니기로 결심하죠. 대신 집부터 옮기기로 하는데요. 미나니 자신의 주소를 알고 있어 자꾸 찾아와 귀찮게 했기 때문이죠. 그녀는 희연이가 괜찮은 매물이 있다며 소개해준 아파트에 살기로 합니다. 이사 온 첫날 유지혁 부장은 지원이 먹고 싶어하는 돼지국밥을 들고 집 앞을 찾았는데요. 황이라는 지역의 고양이도 함께 찾아왔죠. 일부러 여기까지 오셨냐고 묻자 유지혁 부장은 얼굴을 붉히며 사실 옆집에 삽니다 라 답했습니다. 알고 보니 희연이 추천해준 아파트는 원래 희연이 살던 곳으로 그녀가 오빠 옆에서 살다가 지원과 지역을 이어주기 위해 일부러 지원에게 추천해준 것이었죠. 그렇게 지원은 고양이 팡이와도 친해지게 됩니다. 며칠 뒤 양주란 대리는 지원과 함께 소비자 반응을 보기 위해 직접 마트에 찾아가는데요. 이상하게도 A마트에는 자신들의 신제품이 전혀 보이지 않았죠. 점장에게 문의하자 지난번 정수민 씨와 고객 사이 트러블이 있었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여길 오냐고 답했습니다. 상황을 모두 파악하게 된 양주란 대리. 그녀는 수민에게 왜 보고를 안 했냐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는데요. 그러자 수민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지원의 핑계를 대며 지원이가 땅콩이 들어가 있는 걸 말 안 해줬다. 그런데 혹시 친구에게 문제가 될까봐 위에 보고를 안 드렸다고 거짓말했죠. 옆에 있던 지원은 자신을 옹호하지 않고 그냥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지원은 기억이 잘 안 나니 대신 CCTV를 확인해보자고 했고 CCTV에는 지원이 수민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모습, 견과류 주의 팻말을 넘기는 모습, 수민이 딴청 피우며 잘 듣지 않는 모습이 모두 찍혀 있었죠. 그러자 수민은 미난 대리가 덮자고 했어요 라며 미난의 핑계로 넘어가려다 그것도 여의치 않자 갑자기 죄송하다며 자기가 임신 초기라 가끔씩 감정 기복이 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수민의 깜짝 임신 발표에 지원은 그녀를 복도로 데리고 가 거짓말하지 말라 합니다. 사실 지원은 과거에 난임 검사로 미난이 무정자증임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수민은 진짜라고 발뺌합니다. 수민은 거짓 임신 소식을 미난의 부모님에게도 전했는데요. 이들은 크게 기뻐하며 수민에게 잘해주기 시작합니다. 고기도 구워주고 무거운 것도 들지 못하게 했죠. 평소 엄마에게 구박받고 자란 수민은 이런 게 진짜 가족인 것 같다며 감동받아 합니다. 미난의 엄마가 수민에게 잘해주는 건 단지 임신한 아이 때문이었지만 수민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죠.
통제 성향이 강한 미나의 엄마는 자기가 도와주겠다는 핑계로 수민과 미나의 결혼식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첩장과 예식장, 심지어 신부의 드레스까지 모두 자기 맘대로 골라버렸습니다. 수민은 시어머니가 선을 넘는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애써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에게 청첩장을 주는데요. 이 남자를 내가 뺏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였죠. 심지어 수민은 지원에게 결혼식 때 부케를 받아달라 요청합니다. 지원은 뻔뻔한 그녀의 요청에도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게 한 번 더 이용해도 되겠냐고 부탁한 후 수민의 결혼식장에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옆에는 지역이 검정 수트를 입고 그녀를 에스코트하고 있었죠. 이런 둘의 모습은 결혼식장의 진짜 주인공 같았습니다. 반면 수민은 시어머니가 골라준 구식 드레스를 입고 외롭게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동창 하예지가 수민에게 다가와 지원이 버린 쓰레기 네가 주워가니까 좋니? 라며 비아냥댔습니다. 수민이 미나를 차지한 게 아니라 지원이 먼저 버렸다는 것이죠. 실제로 결혼식 이후 미나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수민의 말은 무시하고 주식에만 미쳐갔고 가끔씩 화풀이 대상이 필요하면 수민에게 너 때문에 지원을 놓쳤다며 욕을 해댔습니다. 이에 발끈한 수민은 지원이가 사실 나한테 미나씨 유혹하라고 했어. 걔 미나씨랑 헤어지고 지역씨 만나고 싶어 했거든. 이라며 거짓말을 하는데요. 미나니가 지원에 대한 미련은 버리고 자기만 바라줬으며 하는 유치한 생각에서 한 거짓말이었죠. 수민은 이에 덧붙여 스트레스로 유산했다 말합니다. 미나는 지원이 자기를 농락했다 생각해 그녀에게 복수하기로 다짐하죠. 한편 회사에서 양주란 대리는 신제품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과장으로 특진하게 됩니다. 그녀는 자기 부모님이 하는 고깃집으로 직장 동료들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주란 대리의 남편도 고깃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고깃집 알바와 유독 친하게 보였죠. 회식이 끝나고 지원이 집으로 돌아가자 지역의 현관문 틈 사이로 팡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는데요. 요 며칠 지역은 출근도 않고 아프다며 집에서 쉬었기에 지원은 걱정되는 마음에 지역이 알려준 현관 비번을 누르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지역은 땀을 흘리며 침대에 누워 있었죠. 지원은 그에게 약을 가져다주고 간호를 해줬습니다. 이마에 물수건도 얹어주고 땀도 닦아주었죠. 그렇게 자연스레 스킨십을 하다가 입을 맞추게 되고 다음날부터 그들은 정식 커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지원은 미나에게 협박 문자를 받게 되는데요. 유지혁과 헤어지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는 연락이었죠. 미나는 신분센터를 찾아 지역의 딜을 캐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곳에서 유지혁 부장이 미나과 지원이 다니는 회사의 회장 손자임을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수민에게 하자 질투심이 폭발한 그녀는 인터넷에 지원이 미나과 결혼을 약속한 상태에서 돈을 위해 지역을 꼬셔 그와 사귀게 된 것처럼 이야기를 각색해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은 일파만파 퍼졌고 가짜뉴스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지역과 지원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열고 그 자리에 미나과 수민도 참석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원은 미나과 헤어진 이유는 시부모님이 자신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죠. 한 기자가 그럼 지역과 사귀는 것도 가짜뉴스냐는 말에 지원은 지역과 사귀는 거 맞다며 둘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완벽하게 기자회견을 끝낸 지원과 지역, 집으로 돌아와 와인을 마시며 자축하는데요. 그때 양주란 대리가 울면서 지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고깃집 알바와 바람을 피는 것 같다는 것이었죠. 지원은 주란을 돕기 위해 바람피는 현장을 경찰과 함께 급습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주란과 함께 그녀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여는데요. 그때 지원은 뭔가 이상한 감정을 느낍니다. 자신이 죽기 전 모습과 지금이 너무 비슷하다는 느낌이었죠. 지원은 혹시 몰라 주란의 집에 있는 화장대를 찾아 화장대 다리를 부쉈습니다. 과거 자신이 화장대에 부딪혀 직사했기 때문이죠. 주란의 남편은 경찰까지 대동한 주란에게 화가 난다며 주란을 밀쳤고 그녀는 땅바닥에 쓰러지게 됩니다. 다행히 화장대가 없었기에 그녀는 가벼운 뇌진탕으로 기절했다가 곧 병원에서 깨어나게 되죠. 지원은 그녀에게 병원에 간 김에 암검사도 받자고 했고 주란은 일기암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원은 과거 자신의 불행이 수민이 아니라 주란 대리에게 옮겨간 것을 깨달으며 자신의 운명이 수민에게 완벽히 옮겨가기 위해서는 수민도 남편의 불륜을 목격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미나과 바람피기로 결심하죠. 지원은 신규 핸드폰 하나를 구해 미나에게 오빠 잘 지내?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모르는 문자 메시지에 미나는 누구세요? 라고 답했는데요. 지원은 문자를 잘못 보낸 척 누구누구 오빠 아니에요? 라며 연기를 했고 이것도 인연이니 연락을 이어나가자고 합니다. 미나는 여자라면 누구나 환영이기에 미끼를 덥석 물었고 좋아하며 그녀와 문자를 이어나갔죠. 한편 수민은 남편이 하루 종일 핸드폰만 붙잡고 있자 바람을 의심하며 질투심에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시부모님은 언제 임신하냐며 성화였는데요. 수민은 결국 미나과 난임 검사를 받는데 거기서 미나이 무정자증임을 알게 됩니다. 수민은 혼자 이 결과지를 들고 시부모님의 집에 찾아갑니다. 미나의 아버지는 낚시하러 외출했고 어머니 혼자 계셨는데요. 수민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다른 집 며느리는 결혼하자마자 아들을 임신했다더라. 뭐라고 돌아다니길래 애 하나 못 가지냐 등 악담을 퍼부었죠. 열받은 수민은 임신 못하는 거 병원에서는 남편 때문이라던데요? 라며 결과지를 내밀었고 이걸 본 미나의 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야 했지만 수민은 미나의 어머니가 이대로 죽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그녀를 집에 방치한 채 밖으로 나가버렸죠.
뒤늦게 집에 돌아온 시아버지가 아내를 병원에 데리고 갔지만 이미 늦어 온몸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미나는 안 그래도 과도한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잃었는데 어머니 간병까지 해야 하고 게다가 무정자증까지 계속 불행이 겹치는 게 정수민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갑자기 발밑에 놓인 신문에 광고 문구가 크게 보였습니다. 여행자 보험 최대 5억 원 보장. 미나는 보험에 가입하고 수민에게 여행 가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수민이는 여행이 마냥 달갑지 않았는데요. 여행 간 사이 어머니가 깨어나 자신의 범죄를 이야기할 것 같기 때문이었죠. 이에 수민은 시어머니를 죽여버리기로 결심합니다. 병원에 굴러다니는 주사기를 훔쳐 누워있는 어머니에게 약물을 주사했죠. 그렇게 미나네 어머니는 죽게 됩니다. 한편 이런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미나는 수민이가 여행 때 타고 갈 차에 브레이크를 일부러 고장냅니다. 그때 그는 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듣고 허둥지둥 대다가 고장난 차를 몰고 장례식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죽게 되죠. 뜻하지 않게 남편과 시어머니의 합동 장례식을 치르게 된 수민. 하지만 그녀는 전혀 슬프지 않았습니다. 빨리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서 쉬고 싶은 생각뿐이었죠. 그때 장례식장으로 경찰들이 들어섰습니다. 수민을 살인 용의자로 잡아가기 위해서였는데요. 알고 보니 수민이 주사를 놓을 때 옆 병실에 환자가 우연히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죠. 수민은 경찰들을 피해 도망가기 위해 차를 하나 훔칩니다. 그리고 운전에 도망가려다 차의 유리창 너머 행복해 보이는 지원과 지역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들은 미나네 장례식장에 참석하기 위해 온 것이었죠. 이들을 보고 분노에 찬 수민은 이들을 차로 박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지역은 지원을 밀쳐냈고 혼자 다쳐 응급실로 실려가게 됩니다. 수민은 곧바로 경찰들에게 잡혀 감옥에 가게 되었고 지원은 지역에게 벌어진 사고가 자신 때문이라고 자책합니다. 그래서 그를 떠나기로 결심하죠. 지원은 자신의 집에서 짐을 싸고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팡이를 챙기려고 잠깐 지역의 집에 들릅니다. 그러다 지역의 방 달력에서 이상한 걸 보게 되는데요. 달력에는 지원이 환생한 4월 10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그 옆에 이번에는 반드시 라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도 한 통 놓여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지원에게 라고 시작하는 편지에는 왜 지난 생에는 용기 내지 못했을까요? 라며 그의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유지혁은 대학교 때 지원을 처음 만났는데요. 유기묘를 돌보는 지원에 반했지만 고백하지 못했고 그렇게 그녀를 잊고 살다 회사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무척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가 한 남자 미남과 곧 결혼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가슴 아파했죠. 지혁은 용기를 내보려 했지만 결국 그녀의 결혼을 막지 못했고 이후 지원이 죽은 소식을 듣게 되어 사실 그녀가 결혼 생활 내내 불행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를 원망하다가 자살을 선택하는데 이상하게도 그가 눈을 다시 뜨니 2009년 4월 10일이었고 그는 이번 생에는 꼭 용기 내보겠다며 자신의 다짐을 편지에 담았던 것입니다. 지혁이 자신처럼 환생했음을 그리고 팡이는 자신이 돌보던 유기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지원은 곧바로 지혁에게 달려갑니다. 마침 지혁도 병원에서 깨어났고 둘은 영원히 사랑을 약속합니다. 그렇게 지원은 지혁과 결혼하여 아이를 2명 낳게 됩니다. 한편 희연은 결국 백은호와 이어져 둘은 사귀게 되죠. 양주란 대리는 남편과 이혼하고 회사에서 자기를 좋아하던 이준석 대리와 사귀게 됩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내 남편과 결혼해줘. 드라마에서도 얼마나 통쾌하게 지원이 복수할지 기대되는데요. 웹툰과 웹소설에서는 수민이 지원을 싫어하는 이유, 지원 엄마의 행방 등 더 자세한 내용이 소개되죠. 궁금하신 분들은 웹툰과 웹소설도 꼭 한번 읽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